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이 쉬워진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발표를 맡게 된 현대오토에버 차량전장 소프트웨어 사업부 자율주행 플랫폼 팀의 김태용 책임과 안건환 책임입니다. 저희는 현재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 에이다스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다년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발 과정 동안 경험하였던 차량 소프트웨어 실차 환경 디버깅을 위해 당 팀에서 개발 및 적용한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플랫폼에 대해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후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실차 환경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을 자체 제작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해당 기능의 구조 및 동작 원리를 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팀의 안건환 책임님께서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체 정의한 디버그 정보의 사용과 디버그 정보 추출 도구, 그리고 실제로 이를 활용한 사례까지 소개해 드리며 마지막으로 본 개발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개발 및 배포하는 현대차 에이다스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레벨 3 자율주행과 자율주차 기능을 담당하는 에이다스 제어기 전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자율주행 및 자율주차 제어기에는 고성능이며 동시 다중 연산이 가능한 칩들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현대차 에이다스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러한 여러 SoC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위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각각의 SoC에서 국제 표준의 공통 RTE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낮은 지연 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미들웨어를 탑재함으로써 서로 다른 칩에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동작하면서도 마치 하나의 칩에서 전체 소프트웨어와 동작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MCU에서는 다수의 제어기에서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의 모빌신 클래식을, AP에서는 전통적 강자인 QNX RTOS, 이를 서로 잇는 미들웨어로는 TT텍사의 모션와이즈를 택하여 전체 BSW를 통합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제어기의 맞춤형으로 필요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안전 기능들을 인베디드 OS와 통합하여 배포함으로써 자율주행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인베디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측에서는 복잡한 인베디드 환경에 대한 큰 지식이 없이도 로직 개발에 주력할 수 있고 실시간 작동성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팀에서는 다년간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 및 양산하면서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했던 개발 노하우에 대해 공유하는 기회 역시 여러 번 가져왔습니다. 2021년도 HMG 개발자 컨퍼런스 1회에서는 당시 개발 중이었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최적화 기법을 동료들과 고민하였고 실제 적용했던 내용을 다뤘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컨퍼런스에서는 저희 팀 조영태 책임님께서 여러 호스트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최소한의 지연 시간을 가지는 시간 동기화 기술에 대해 연구 및 적용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도 제3회 컨퍼런스에서는 저희 팀에서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에 대한 개발과 실제 이용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환경과 실차 테스트 및 검증 환경의 차이점과 개발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기반 소프트웨어 및 인베디드 RTOS로 이루어진 큰 단위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실제 차량에 탑재될 타겟 하드웨어에서의 테스트 및 검증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제어기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원 장치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디버깅에 필요한 디버거는 필수입니다. 또한 캔 및 이더넷 통신에 대해 개발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캔OA 및 미디어 컨버터와 같은 관련 장비가 필요하며 UART 케이블 역시 디버깅 메시지 출력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기적 입출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오실로스코프도 자주 사용하며 온도와 자기장 등의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챔버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실내 사무실에서도 꽤나 많은 장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실제 테스트 차량 제작 및 그 내부에 제어기를 장착하고 실내나 실외에서 실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한 이슈를 저희는 필드 이슈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며 다른 장비가 없이 차량에서 다른 제어기들과 같이 연동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이슈 발생 시에 해당 상황에 대해서 주로 필드 엔지니어의 구두 혹은 내용이 정리된 이메일로 전달을 받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는 전국 혹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담당자를 거쳐 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며 자세한 상황과 현상에 대한 설명에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슈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실제 해결을 위한 출장이 긴급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버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미리 환경이 갖춰진 경우 보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간편해집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공통의 툴을 가지고 이슈 발생 시 데이터를 추출하고 관찰한 현상 및 검증 환경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를 개발자 및 담당자들이 공통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충분한 사례들을 히스토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조하여 발생한 이슈를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필요한 장비를 세팅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최소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많은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발자 측에서는 절약된 시간을 사무실에서 해당 이슈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은 어떻게 실제로 구현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어기 내의 이더넷 통신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구성하였습니다. MCU 및 AP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작이 기본 동작입니다. ASW 로직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내의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미리 선정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도록 하고 이 데이터들을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도록 저장한 후 외부에서 데이터 추출 요청이 올 경우 전송하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MCU에서는 기능 안전 및 시간 동기와 같은 마스터 역할을 하는 모듈이 많기 때문에 녹색 경로와 같이 디버그 정보 수집 경로는 주로 MCU로 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저장 위치는 AP이기 때문에 파란색 경로와 같이 저장 데이터는 다시 AP 쪽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진단 통신을 통해 외부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경우 디버그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더넷 스위치에서 별도의 포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로를 주황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각각의 작동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시의 세부 작동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의 딜레이나 통신에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호스트에 정보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매 주기마다 매번 저장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해당 데이터들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벤트성이나 혹은 몇 초마다 한 번 정도 등 기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일부 호스트의 상태와 제어기 상태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기능 안전 모듈은 MCU가 마스터이기 때문에 매 주기적으로 MCU에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 저장 시 세부 작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MCU와 AP에는 양쪽 모두 비해발성 메모리가 있습니다. MCU의 경우 논 볼라틸 메모리의 준말로 NVM이라고 하며 AP에는 eMMC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MCU의 NVM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차량에서도 시동을 끌 때와 켤 때만 읽고 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번한 접근을 요구하는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 모듈에서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AP의 eMMC에 저장하며 이를 위해 이더넷 패킷 형태로 보내게 됩니다. 이 패킷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공통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패킷 송신 역시 통신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내지 않고 해당 정보가 저장이 필요할 때만 이벤트성을 보내고 AP 쪽에서 받아 저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데이터 추출 시의 세부 작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은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환경이 항상 다르기에 이더넷과 UART로 출력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더넷의 경우 현대차 표준 진단 통신을 사용하며 ASK 기반 알고리즘이 탑재된 AP 내의 HSM 모듈을 통하여 암호화된 접근에서만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도록 보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UART의 경우 연결이 더욱 간편하고 별다른 장비가 필요가 없지만 보안성이 부족하여 개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양산되는 제품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도록 비활성화합니다. 이어서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의 사양과 추출 도구 및 활용 사례에 대하여 저희 팀 안건한 책임님께서 이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자율주행 플랫폼 팀의 안건한 책임입니다. 먼저 디버그 정보의 내외부 사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디버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호스트 간 통신 사양을 정의했습니다. 디버그 정보를 저장하는 AP에 소스 호스트에서 타겟 호스트로 데이터를 송신하게 됩니다. 소스 호스트는 문제가 발생한 모듈이 있는 MCU, AP가 될 것이고 타겟 호스트는 AP입니다.
제가 만약 안녕하세요 안건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안건환하세요 입니다 안녕? 이런 식으로 순서 없이 말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를 임의의 형식으로 보내면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데이터를 송신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내부 통신 사양을 정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먼저 2바이트 크기의 구분자 0xFFF로 디버그 정보에 대한 데이터라는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바이트의 식별자를 이어붙이는데요. 이 리셋의 원인이 어플리케이션인지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MCU나 AP 등 어떤 호스트인지 1차적으로 식별하는 식별자를 넣습니다. 각 식별자 안에는 디버그 정보의 ID가 정해져 있는데요. ID를 보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변 길이의 세부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는 리셋이 발생할 당시의 변수값이나 특정 레지스터의 값 등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는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슈 현상을 재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구조의 예시입니다. 먼저 해당 데이터가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에 대한 데이터임을 구분자로 확인합니다. 에러 정보 식별자에는 ASW 혹은 BSW의 카테고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에러 정보 ID에는 해당 카테고리의 고유 ID가 적혀 있습니다. 표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예시의 에러 ID는 MCU에서 어떤 사유로 리셋이 되었는지 알려주는 리셋 정보입니다. 에러 정보를 남기는 조건과 주기는 데이터의 종류마다 다른데요. 맨 위의 메시지처럼 리셋 후 1회 안에 남길 수 있으며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값이 매번 변동할 때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장 조건은 데이터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미리 설정합니다. 두 번째 예시의 데이터는 처음 부팅 시 MCU를 테스트하는 스타트업 테스트가 실패하게 되면 외부 소자인 PMIC라는 IC 칩의 레지스터 정보를 기록하도록 설정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특정 조건에서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 조건을 이벤트 발생 시에만 기록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ASW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AP의 디버깅 정보를 저장했으면 해당 내용을 개발자가 확인을 해야겠죠? PC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이더넷 진단 세션을 요청하면 제어기로부터 응답을 수신합니다. 디버깅 정보를 요청하면 제어기에 저장된 여러 개의 리셋 정보를 순차적으로 수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킷을 수신하면 추출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세션을 종료합니다. 이번 장에는 저희가 디버그 정보를 추출하는 도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통신 방식을 사용 중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더넷 통신 방식, 그리고 UART 통신 방식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더넷 통신을 이용한 추출 방법입니다. 차량용 이더넷 통신은 미디어 컨버터라는 신호 변환 장치를 사용하여 PC의 네트워크 어댑터와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어기로부터 디버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에서 제어기로 디버그 정보를 요청하면 제어기에서 저장된 정보를 송신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은 하우징 안에 들어있는 제어기, 즉 케이스로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더넷 단자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차 환경에서 데이터 추출이 아주 용이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더넷 진단은 보안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있는 권한 있는 엔지니어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넷 통신 방식의 추출 도구의 시연 동영상입니다. 먼저 타겟 제어기를 설정한 후 소켓 연결을 합니다. 이더넷 진단을 통해 디버그 정보를 요청하면 제어기와 서로 세션을 열고 데이터를 받습니다. 정보를 모두 받은 후 도구에서 자체적으로 파싱하여 어떤 디버그 정보가 나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표로 보여줍니다. 이 디버그 정보는 이후 설명드릴 실제 사례의 자료입니다. 지금 제어기의 리셋의 원인으로 펌웨어 체크 테스트가 실패했다는 정보가 추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디버깅을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UART 통신 방식을 이용한 추출 방법입니다. UART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UART는 직렬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간단한 통신 방식입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3개의 선 중 TX, RX 선 2개로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UART 통신 방식의 경우 개발자 혹은 테스트 엔지니어가 미디어 컨버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디버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또한 UART 통신은 번거로운 설정 없이 보드레이트, 즉 전송 속도만 맞춰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 보안성이 부족하여 개발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양산 제어기에는 연결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UART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Read Reset Region 버튼을 누르면 제어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게 됩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분류하고 설정 파일에서 원하는 디버그 정보만 추출하여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디버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 필드 이슈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대표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동 테스트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실차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비정상적인 리셋이 발생하여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디버그 정보를 분석해 보니 MCU 스타트업 테스트 페일이 검출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테스트란 처음 부팅 시에 MCU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테스트 페일 구간을 분석해 보니 이 스타트업 테스트의 계산 로직이 오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시동 시 발생하는 저전압 파형에서 외부 소자에 의한 리셋과 MCU 내부에서의 리셋이 동시에 작동하였고 두 가지 리셋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와 외부 리셋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치하여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챔버 테스트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챔버 테스트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케이지에 제어기를 넣고 작동시키는 테스트입니다. 챔버 테스트에서 비정상적인 리셋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디버그 정보를 분석해 보니 소프트웨어에 의한 리셋 사유 외에 모든 디버그 정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온도 센서의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행 테스트 중 점검 표시 등이 작동했던 사례입니다. 주행 테스트 중 리셋이 발생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라는 경고등이 떴습니다. 디버그 정보를 확인해 보니 WCET 위반으로 리셋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WCET란 태스크의 최대 수행 시간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태스크가 제 시간에 마무리가 되고 다음 태스크가 실행되어야 하는데 태스크 B의 빨간색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 다음 태스크가 수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디버그 정보에 해당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아이디가 출력이 되어 재현 테스트를 해보니 주행 중 특별한 경우에서 부하가 순간적으로 많아질 때 WCET를 위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스크 수행 시간을 정확하게 재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고 동일한 문제임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모듈의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로직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WCET를 항상 새로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차 테스트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겨울철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12시간 동안의 에이징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12시간 동안 7회의 리셋이 발생하였으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PMIC의 레지스터 값이 남아 있었습니다. PMIC는 소자의 이름으로 제어기의 전력을 관리하는 IC 칩입니다. 전압이 허용 가능한 최소치 이하로 떨어질 때 PMIC의 레지스터에 값이 남게 됩니다. 해당 레지스터를 확인해 보니 전압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의 배터리는 방전 이력이 있던 배터리로 전압 공급이 불안정하여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추후 배터리를 교체하는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저희 개발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정보 추출 도구 개발로 인해 디버깅 과정에서의 생산성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재현 테스트를 사무실에서 시도한 후 잘 되지 않을 경우 출장을 가서 제어기를 분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하여 원인을 파악했는데요. 이제는 제어기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빠르게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비용 지출의 감소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문제 분석을 위한 출장과 이동이 줄어들고 개발과 검증에 집중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이슈 발생 숫자가 감소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품질이 강화된 소프트웨어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SDV 시대에 맞춰 더 이상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로그를 수집하여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이후 다시 차량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원격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OTA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그를 취득하고 옮기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개발자는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취득한 로그를 분석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격으로 업데이트하여 필드와 사무실의 동기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버그 정보 추출 기능을 현재 사용 중인 자율주행 플랫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제어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 즉 제품화를 하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